안녕하십니까. JBRT 김주영입니다. 오늘은 JBRT 인제 스피디움 서킷 공략법 16부작, 그것에 오늘이 이제 7편이고요. 총 7편. 7편 강론 6편이죠. 1편은 총론이었으니까 강론 6편 총 7편. 7편의 오늘의 주제는 보시다시피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10번 코너, 9번 10번 코너를 같이 봤었고, 10번 코너부터 시작되는 CK 구간이죠. 뭐 사람들이 테크니컬 코너라고 뭐 부르기도 하고, 뭐 보통 우리는 CK라고 부르는데 쇼 코너입니다. 연속되는 그런 쇼 코너에 대한 이야기, 그 중에도 11번, 12번 이 코너의 공략법에 대해서 오늘 이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 맵에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고, 그리고 이 공략법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제 스피디움 전체 맵이죠. 전체 맵 1번 코너부터 이제 19번 코너까지 다 그려져 있는 전체 맵에서 우리가 오늘 봐야 되는 구간은 11, 12, 그러니까 10번 탈출부터 이어지는 11번, 12번의 어떤 CK 코너입니다. 자, 여기서 지금 뭐 일단 특이사항은 10번 코너, 여기가 인제 스피디움 전체 코스 중에 가장 높은 곳이죠. 여기도 약간의 역뱅크로 이루어져 있고 가장 높은 코너.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조금씩 미세하게 내리막을 타기 시작을 합니다. 자, 내리막인데 여기서는 뭐 고저차의 변화가 사실 그렇게 크지는 않기 때문에 사실 뭐 고저차에 의한 어떤 그런 효과는 조금 뭐 이렇게 조금 내려놓고 생각을 하실 수 있고, 다만 11번, 12번 코너 공통적으로 둘 다 CK 코너로서 약간의 역뱅크를 가지고 있는 코너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인지하시고 보시면 되겠고, 또 한 가지, 이 10번, 11번 사이에 이제 A 코스로 빠져나가는 그 구간이 있죠. 그래서 도로가 이렇게 이어지고 점선으로 좀 표시되는데 이 구간, 그리고 B 코스 올라오는 길목이 11번, 12번 사이에 놓이게 돼요. 그래서 요런 특이점을 가지고 있는 코너를 우리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공략을 할 건지 다시 화이트보드로 넘어가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10번 코너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에이펙스를 레이트로 잡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단일 코너로서 보통은 제가 긴 구간의 코너를 가지고 있는, 내지는 연속된 같은 방향의 코너를 가지고 있을 때는 더블 에이펙스를 공략하는, 더블 에이펙스로 공략하는 경우가 많다 그랬고, 한 90% 정도. 실제로 단일 코너들에서는 대부분이 우리가 이제 타임어택 내지는 뭐 랩타임을 뽑아내기 위한, 내지는 뭐 스프린트 경기에서, 예선 경기에서 보통은 레이트 에이펙스로 잡는 경우가 거의 90%예요. 90%. 자, 그래서 10번 코너는 예외 없이 레이트 에이펙스를 잡고 나간다고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근데 이제는 오늘은 어떻게 보면 그런 관점에서는 약간 예외적인 코너일 수 있습니다. 근데 CK인에서는 사실은 예외가 아니라 이것이 거의 정설이에요. 정설. 그게 뭐냐면, 지금 뭐 표시해 보겠습니다. 이제 레이트 에이펙스를 잡고 스로틀을 올리기 시작하는데, 가속 구간이 예를 들어서 뭐 기하학적인 에이펙스가 여기라고 하고 여기라고 하겠습니다. 이 둘 사이에 거리가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시원한 가속이 나올 수 없는 곳이에요, 여기가. 자, 그렇다면 여기서는 진입으로 너무 지나치게 치우쳐서 봐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너무 또 탈출 위주로 가서도 안 됩니다. 둘 다 어떤 진입이든 탈출이든 양극단으로 가는 것은 로스를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속을 에이펙스를 잡고 시작을 하는데, 악셀 첫 터치를 딱 붙이고 풀 가속을 때립니다. 이제 여기서, 자, 풀 가속을 때리는데, 자, 여기서 잘 보셔야 되는 것이, 아니 뭐 여기 다음 바로 코너가 이어지는데 풀악셀 안 치면 안 되느냐? 아니죠. 우리는 어떻게든 이 전체 코스에서 악셀량이 많을수록, 그리고 제동 구간이 짧을수록 랩타임은 전반적으로 단축되는 효과가 있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그래서 가능하다면 당연히 풀스로틀을 가지고 가는 것이 유리하죠. 자, 근데 여기서 2인이냐, 다운 코너 11번 기준에 2인이냐, 2인으로 지금 가속을 하느냐, 안 되겠죠. 왜냐면 진입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아무리 쇼코너라 하더라도. 자, 그러면 여기서 붙어서 아웃으로 돌아야 되느냐. 자, 여기 이거도 물론 가속 부분에서는 어쩌면 속도를 올리는데 아웃으로 나가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어요. 아웃라인을 타고 가는 것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 디스턴스에서 손실을 많이 보게 돼요. 즉 이동거리에서 손실을 많이 보기 때문에 11번, 12번은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거의 미들라인 부근, 그러니까 지금 이 노폭의 요 진행 방향 미들라인을 이렇게 그려놓으면 요 부근에서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요. 차종에 따라서 이 미들라인보다 안쪽으로 가속을 하는 차들이 있고 미들라인보다 약간 아웃으로 가는 차들이 있지만 극단적인 경우는 거의 없다는 거예요. 자, 실제로 그래서 여기서 가속을 좀 더 가져가려면 여기서 풀스로틀로 이렇게 들어온다고 보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어떤 에이펙스를 잡고 그 다음에 또 역시 가속 구간이 짧은 곳이에요. 코너 기준으로 보면. 자, 그렇다면 여기서도 탈출을 세게 해가지고 이 코너 기준 아웃으로 차가 밀리게 되면 다음 코너 바로 인이에요. 여기서 또 턴인이 안 되겠죠. 그렇다고 여기서 진입해서 너무 죽여가지고 지금 여기 레이트 에이펙스를 잡고 온다? 역시 손해볼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러다 보면 자동적으로 11번 코너의 에이펙스는 어떻게 되느냐면 보통 우리가 레이트 에이펙스 잡는다면 한 요 부분으로 보겠지만 실제로 이런 미들라인 진입, 미들라인 탈출 요런 개념으로 오기 때문에 사실상 이 에이펙스가 좀 당겨져 와서 기하학적인 거의 에이펙스 센터 부근으로 오게 되는 그런 경향성이 있게 돼요. 요런 데를 잡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가속을 해와서 여기 에이펙스를 잡고 들어가는데 사실 CK 코너에서 또 하나의 핵심은 많이 돌아가는 것보다는 가급적이면 뭐 쇼컷이 되지 않는, 와이드런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직선화 시켜주는 것이 가속에 당연히 유리하겠죠. 그래서 잡아 당기면서 어떻게 보면 느낌상 쇼컷 되지 않아야 돼요. 쇼컷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단 거리로 그리고 가속을 최대한 시원하게 가지고 들어가는 그런 라인이 되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뭐 가속을 이만큼 가져왔다 하더라도 속도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아요. 뭐 700마력 되는 차라고 해서 여기서 뭐 어마어마한 속도가 나고 뭐 100마력대라고 해서 여기서 뭐 속도가 뭐 엄청 적다, 그렇지 않아요. 사실 그렇게 여기 출력의 영향을 그렇게 많이 받지 않습니다. 이쪽 구간은. 자, 그래서 대부분 GT3 RS 500마력짜리 차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는 노브레이크 턱인으로 집어넣습니다. 충분해요. 근데 턱인으로 넣는다는 것이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것이 굉장히 거칠게 악셀을 확 떼면서 핸들을 확 집어넣는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악셀 오프되는 어떤 악셀 오프의 그런 패턴과 스티어가 가급적이면 부드럽게 들어가줘서 여기의 핵심은 하중 이동이 최대한 불필요한 부분으로 많이 넘어가지 않게끔, 그래서 최소의 하중 이동을 가지고 최소한의 쇼바 스트로크를 활용해서 안정적으로 직선화시키는 것이 그게 핵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흔히 생각하는 턱인이라고 해서 거칠게 차를 집어넣는데 이거 지양해야 됩니다. 이거 해서는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오히려 에이펙스 찍고 차가 쇼바가 바운싱을 먹으면서 차가 언더나서 밀려나가는 그런 경우가 오히려 더 많이 생기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서 턱인을 딱 적정, 뭐 차 출력에 따라 무게에 따라 다르겠지만 적정 구간에서 턱인을 딱 집어넣고 악셀 오프를 하고 여기를 치고 들어가서 연석을 왕창 타고 이 구간에 연석을 타고 그런 다음에 이븐 스로틀로 밀어 올리면서 역시 미들라인으로 떨어뜨려야 돼요. 자, 그런 다음에 바로 다음 코너가 나오게 되죠. 바로 다음 코너. 여기도 똑같은 개념으로 잡다 보면 결국에는 얼리 에이펙스로 어느 정도 데리고 오게 됩니다. 탈출 레이트 에이펙스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뭐
벨로스터 N 내지는 뭐 그런 저출력 차들 같은 경우에 여기서 악셀 오프가 있어서는 안 되고요. 뭐 아주 고출력 500마력 이상 가는 차들에서는 여기서 사실 풀스로틀로 이걸 썰고 가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데, 가급적이면 여기는 풀스로틀로 이 부분을 밟고 치고 나와서 아웃라인으로 와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것이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서부터 최소한의 이동거리와 그 다음에 최소한의 하중 이동, 그리고 최소한의 바운싱으로 여기를 썰고 가는 거예요. 다만 여기서 높은 곳, 낮은 곳, 역뱅크 구조를 가지고 있죠. 여기 제일 높은 곳이고. 그래서 차가 밀려나지 않게끔. 자, 그러려면 핵심이 어디서 나오느냐면 보통은 이 구간이 핵심이에요. 여기서 에이펙스 바로 직후에 사람들이 이제 차 돌았다 생각해서 여기서 악셀을 확 올려버리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무조건 손실이에요. 여기서 악셀 많이 가져가서 좋지 않냐? 아니에요. 왜냐면 지금 턱인으로 겨우겨우 차를 밀어놓고 지금 디스턴스를 좁혀왔어요. 근데 악셀을 확 올리면 어떻게 되느냐? 하중 이동이 아까 뭐라 그랬죠? 부드럽게 넘어가줘야 되는데 뒤로 확 넘어가는 순간 차는 쭉 밀리게 돼요. 여기서 붙어 들어와서 미드를 잡아주는 게 아니라 여기서 악셀을 확 올리게 되면 차는 이렇게 밀려버립니다. 그러면 다음 코너 입구에 그냥 딱 이렇게 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악셀 다 떼야 돼요. 다 떼고 넘어가야 돼요. 여기서 여기까지 밀려올 동안은 빠를지 모르나 이 코너를 지나가면서 어마어마하게 손실을 보게 되는 그런 구조가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제일 핵심은 여기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 에이펙스를 치고 연석을 치고 밟고 나올 때 스로틀을 부드럽게 해서 한 번에 딱 올리고 나가야 돼요. 지금 한마디로 이런 점진적인 악셀 증가에 그런 패턴을 굉장히 잘 유지를 해줘야 됩니다. 여기서 악셀을 왁 줬다가 놨다가 또 주고 이러면 결국 이거 하중 다 깨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아니라 점진적인, 그리고 그립을 느끼면서 정확한 스로틀 궤도량을 붙여줘야, 그래야 우리는 12번 코너를 풀악셀로 속도를 태워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 지금 이 구간에서의 당연히 랩타임도 그렇지만 13번 다음 이어지는 13번 코너, 여기서부터는 이제 풀가속 구간이 나오잖아요. 여기 입구까지 굉장히 빠른 스피드로 진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모니터로 넘어가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 제가 정리를 해드리고 영상까지 같이 한번 보고 오늘 이 11번, 12번 코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10번 코너, 11번, 12번이죠. 자, 10번 코너는 뭐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대로, 자, 여기서 그림을 보면 아까 요 미들 라인은 여기입니다. 요 같은 그림은 뭘 의미하죠? 미들 아웃에서 들어가는 그런 경우입니다. 이런 라인을 타는 차들은 보통 회두성이 좀 떨어지는 차들이에요. 그러니까 앞이 무거운 차의 가능성, 예를 들어서 뭐 닛산 GTR이나 아니면 뭐 M 차량들, 뭐 그거 치고도 사실은 궤적이 너무 그러니까 지금 아웃으로 그려져 있긴 한데, 어찌됐든 회두성이 떨어지는 차들은 노폭을 많이 확보하고 들어가줘야 되고요. 회두성이 좋은, 예를 들어 GT3 RS나 아니면 뭐 박스터, 그 다음에 뭐 미아타 이런 차들은 이렇게 아웃으로 돌면은 오히려 여기서 차 오버스테 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미드를 지켜 들어오면서 들어가야 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악셀 오프를 표현한 거고, 가급적이면 여기는 악셀 오프 없이 에이펙스는 거의 기존의 단일 코너에서 레이트 에이펙스보다 당겨오는, 그래서 뭐 미들 에이펙스 내지는 약간의 얼리 에이펙스 기준으로 와줘야, 그래야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코너를 최단거리로, 그리고 최소의 하중으로, 그리고 최고의 스피드로 지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영상을, 요 부분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 GT3 RS고 여기가 이제 9번 코너 들어가면서부터 보여지는 겁니다. 자, 10번 여기서 욕심내면 안 돼요. 여기서 떨어져 버리면 에이펙스가 지금 뒤에 있는데 미리 붙어서 차가 밀려나 버리면 여기서 로스가 많이 옵니다. 이 코너링 스피드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죠. 여기 한번 볼게요. 미니멈 스피드 거의 74로 지금 잡고 나가요. 이 정도는 돼줘야 돼요, 여기는. 자, 그리고 GT3 RS 볼게요. 지금 아까 그림에서 본 거 아웃으로 너무 타지 않는다 그랬죠? 자, 노 브레이크, 에이펙스, 얼리 에이펙스 잡고, 자, 그 다음부터가 중요해요. 가속. 자, 바로 풀악셀 안 올리죠? 그립 잡고 점진적으로 이제 풀악셀 붙었어요.
근데 이제 출력도 높고 사실은 그거 치고도 악셀 오프 양이 많은데 이거 거의 없이 지나갈 수 있어요 실제로. 자, 이미 연속 타기 전에 100km 넘었습니다. 그렇게 해주면 지금 13번 코너 전에 뭐 140을 뚫어버리죠 GPS 스피드로. 그러면 거의 계기판에는 지금 한 150 정도 찍히게 될 겁니다. 자, 요 구간을 다시 한번 볼게요. 연속해서 먼저 한번 보고 다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많은 분들이 또 질문해 주시는, 헷갈린다고 질문하시는 게 10번 붙어 있으라고. 자, 여기 무조건 뭐 브레이크를 쓰지 않느냐, 무조건 턱이냐, 뭐 그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대부분은 여기서 브레이크를 쓸 일이 없어요. 그리고 브레이크를 쓰면서 악셀을 더 가져가는 것보다는 노브레이크 턱인으로 최소의 하중으로 타주는 것이 더 빠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 우리는 서스펜션이 좌우 앞뒤로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회복하는데도 시간이 걸려요. 아무리 우리가 서스펜션 세팅을 민첩하게 그리고 높은 스프링 레이트로 민첩하게 적은 스트로크를 쓰게 만들었다 손 치더라도 애당초에 누르지 않는 것과 눌린 것을 펴는 것은 다른 얘기예요. 근데 여기는 코너 특성상 사실 하중 이동이 그닥 많이 그러니까 하중 이동이 필요하긴 하지만 과한 하중이 절대 도움이 되지 않는 코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경제적인, 우리가 이런 개념하고 똑같아요. 오버스티어에 대한 최고의 대처법은 애당초에 오버스티어를 내지 않는 거예요. 오버스티어는 무조건 로스기 때문에. 멋있다 아니다 이거는 다른 얘기고요. 오버스티어를 가장 잘 극복하는 방법은 애당초에 오버스티어를 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악셀을 줬다 뺐다, 우리가 어떤 액션을 주고 다시 그것을 되돌리는 것은 늘 손해입니다. 딱 나는 내가 먹을 수 있는 만큼만 딱 밟고 가는 거예요. 확인하고.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하중을 어차피 빨리 되돌려야 되는데 그거를 불필요하게 누르고 편다? 손실입니다. 그런 개념에서 출력이 높고 무게가 무겁고 다 떠나서 가능하다면 브레이크를 쓰지 않고, 즉 프론트에 쇼바 스트로크를 일정 이상 쓰지 않으면서 돌 수 있다면 그 방법이 최선이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500마력짜리 차도 여기서 노브레이크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야 여기 구간에서 살아요. 여기는 GPS상 80 언더로 떨어지면 망했다고 봐도 돼요. 그렇게 해서 이 구간을 아무리 짧은 가속 구간이라 하더라도 이 구간을 평균적으로 높은 스피드로 유지를 해주는 것이 사실 랩타임에 기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여기가 CK 코스 잘못하면 랩타임 절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요런 구간, 그리고 지금 이 쇼코너에서의 여러분들이 뭐 쇼코너 하중이동 많이 넘어가야 되지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 딱 필요한 만큼을 정확하게 찍어 쓸 수 있는, 그리고 내가 끌고 갈 수 있는 정확한 악셀 궤도량을 한 번에 찾아가는 것이, 그것이 무조건 빠르다라고 단정 지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지금 7편까지 왔는데 좀 익숙해졌죠. 그래서 제가 불필요한 부연 설명은 좀 빼면서 오늘 영상은 조금 이렇게 짧게 마무리를 하고, 다음 영상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후반부에서 거의 핵심 역할을 하는 13번 코너 그리고 14번 코너 이야기를 8편이죠. 강론 7번째 이야기 8편에서 우리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